안녕하세요. 주식거북입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저도 포함됩니다. 이럴 때수록 심적으로 좀 많이 힘들 때, 이럴 때수록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잘 대처하고 이 고비를 넘길 수 있는지, 저 또한 이 방송을 하면서 좀 더 현실 직관적으로 분석하고 대처할 수 있는지 좀 더 깊이 고찰하고 냉철한 분석이 되도록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우선 두산 인프라코.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상치 못하게 이쪽에서 지금 매물대가 있어요. 지금 매물대가 한 2% 정도 매물대가 있네요. 이거 팔아도 매물대가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월간으로 보면 아직 안 빠졌어요. 그렇죠? 작년 11월달 거래량 1억 3,900만 주. 아직 안 빠졌어요. 이 상태. 십자선을 보면은 이 상태. 네. 이게 던지질 않으면서 주가가 지금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요서 요 꼭지점에서 여기까지 뺐어요. 지금. 그건 한 달 동안. 투매는 없습니다. 지금은 버티기입니다. 그리고 7,400, 요 보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 작년 11월달 1억 3,900만 주의 매수 세력이 이 매수가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 정말 무너지려면 이거 반 정도 빠져야 됩니다. 여기까지 내려야 돼. 7,000원이 무너져야 돼요. 7,000원이 무너지지 않고 1차 저지선 7,350을 오늘 하방을 봤지만 캔디냅니다. 캔디만 내준다면 다시 리턴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캔디 내는지를 내일 한 2, 3일, 내일이 이번 주 마지막 장이니까 월요일, 화요일 한 3거래일을 더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캔디만 내준다면 확실히 리터닝 할 것 같습니다. 리바운딩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혹시 매수하고 계신다면 실망하지 마시고 조금 견뎌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제 한쪽 계좌는 정리를 했지만 한쪽 계좌는 제 평균가가 자스트 9,000원대예요. 9,000원. 9,000원. 별 걱정 안 합니다. 롱텀으로 갈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러나 터닝 할 것 같아요. 내일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 3거래일만 더 지켜보시면은 결정이 나지 싶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뭐 여기까지 올라오는 데만 해도 그죠? 이래 끄집 올라갔던 것들이 끄집 내려오면 다시 한번 올라가겠죠. 그죠? 파도를 타니까 지금 하방 왔습니다. 완전히 흘러내려서 요 스캔디 내줘야 돼요. 한 2, 3거래일만 견뎌내주면은 다시 이런 타이밍에서 견뎌냈다가 다시 올라가는 타이밍. 네, 그래도 많이 동반되지 않고 그 다음 공매도도 거의 없고 다시 한번 터닝 포인트가 와야 됩니다. 자, 수급이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견뎌내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1차 저지선 7,355만 안 무너지기를 저 간절히 기도하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HMM 오늘은 제가 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 어제도 제가 뭐 명확하게 내일 얼마가 올라옵니다 이런 소리도 하지도 않았지만 오늘 기간이 단 한 주라도 사기를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근데 외국인은 지금 무시. 기간이 들어와야 돼요. 이유는 아시겠죠? 매각 선전사가 삼성증권 하시겠으면 저희들 기관입니다. 기간이 들어와 줘야 돼요. 오늘 같은 날 매도면은 뭔가 이거 조짐이 이상한 거라고 저는 생각할 건데 그렇게 제가 멘트를 했지 싶어요.
네, 기간이 다행히 들어와 줬습니다. 요거는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봐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공방입니다. 수급이 들어와야 되죠, 그죠? 수급이 들어오려면 딱 남아있는 거 하나, 회사채와 연구채, 요거 정리 방안 계속 지금 보도에도 나오다시피 요 방안이 나오는 그날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근데 얘들은 사전에 알기 때문에 일단 주가가 위로 튄다 그러면은 주가를 끄집어 올리는 유리한 방향으로 정리가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매각 선정사 공시해 한 내용 중에 가장 최상의 교집합을 제출을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전에 자체적으로 얘들이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팩트만 갖고 말씀드립니다. 내피셜을 안 하겠습니다. 최근에 선박이 약 12척이 발주가 됐어요. 최근에 불과 한 두 달 만에 이 회사 선박이 12척이 발주되었습니다. 일단 친환경 선박이다 뭐다 그런 집어치우고 컨테이너선 9척, 그 다음에 카캐리어가 3척, 9척은 국내, 카캐리어는 중국, 그죠? 이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현재 남아있는 현금은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죠? 정리가 돼야 되죠. 인수 측에서도 그 현금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까지 산다는 거는 금액적으로 부담이 많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 회사에서 결론을 그렇게 공시를 때렸으니까 남아있는 잉여 현금을 가지고 선박 발주를 물론 대외적으로 보고 앞으로의 수급을 보고 발주를 냈겠지만 파일을 키우는 것 같아요. 회사의 파일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본을 키우면 가치를 많이 받습니다. 파일을 키워서 뭐 돈이 있으니 파일을 키워서 이 회사의 가치를 인수주당의 가치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어차피 자본이 늘어나면 파이는 커지는 거고 파이가 커지면 주당 가치는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일부 현금을 없애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신호탄이 선박에 발주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체와 회사체는 아마 매수하는 거로 인수 측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고 허움에서 매수해서 부채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신호탄이 이 회사 파일을 키우는 선박의 발주. 제가 내기를 하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신호탄. 파일을 키워서 주당 가치를 높게 받아 41.5%의 지분을 매각하는 겁니다. 네. 그게 어저께 제가 결정 내린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그게 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가 올라가죠. 그죠? 네, 밸류라는 거는, 퍼라는 거는 주당 가치를 보기 때문에 회사 자본이 늘어가면, 파이가 커지면 퍼는 올라갑니다. 당연히 올라가죠. 어디까지? 그 파이를 키운 만큼까지만 올라갑니다. 그 다음 플러스 알파는 성장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에 따라서 분기별 실적에 따라서 떨어지고 내려가는 거죠. 일단 그까지는 끌어올립니다. 네. 그게 이리저리 아무리 계산해봐도 3만원 이상이에요. 3만원 이상. 그러면 아직 50%에 올라가야 될, 마땅히 올라가야 될, 뭐라 그래야 되죠? 수익이 보장되어 있다거나, 그렇게 보시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음봉, 양봉, 지지 밀밀해도 신경 쓰지 마시고, 그것이 발표되는 그날까지 그냥 관망하시고 즐기십시오. 부담 갖지 마시고 내리든 올리든 얘들은 기계식 매매 알고리즘에서 움직이는 거고
결국 알고리즘에서 움직인다는 건 수급이 없다는 겁니다. 왜? 장은 열어놔야 되니까 하방과 상방 포인트만 잡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기계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기관이 들어왔다는 데서 아주 저는 어쩔 수 없죠. 주관사가 삼성증권인데 삼성증권은 국내 증권사 아닙니까? 자, 누가 가져갈지 얼마에 가져갈지 그거는 알아서 하고 빨리 연구체 파일을 키워서 연구체에서 제만 정리한다면 그 타이밍 그런 보도가 나오기 한 하루 이틀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 타이밍만 기다려 보시죠. 그리고 주총 전에 제가 볼 때는 주총 전에는 이거 한번 움직입니다. 한번 크게 움직입니다. 뭐 제가 또 제 경험에 대나무를 흔들어 보면 앞으로 다음 주 늦어도 다음 주 목요일 이전에는 아마 크게 움직일 것 같아요. 그때 욕 느끼지 마시고 어금 느껴 보십시오. 수익을 보시려면. 자, 그 다음 삼성중공업. 네. 그렇죠. 네.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또 빠졌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지금 무조건 매수 구간입니다. 매수 구간에 흔들리시면 안 돼요.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거 빠진다고, 이건 완전히 지금 진바닥에서 지금 줬다 뺐다 하는 겁니다. 일단 5천원 위에서 안착대가 한 최소한 3, 4일, 4, 5일은 가야 되겠죠. 그죠? 그때까지 여유 되시는 분 매집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댓글 중에 한 분이 어떻게 해서 삼성중공업에서 수익을 보시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안 간다고. 제가 여기서 방송 중에 차마 말씀드리지 못하는 말을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이 매매 제 자신의 방송하는 저 개인적인 매매 기법이에요. 매매 기법이니까 참고를 하시되 그래 한번 해보시더라도 저는 그렇게 지금 계속하고 수익을 보고 있으니까 예, 잘 들어보시고 이해가 되시는 분은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금 내용이 길어질지는 모르겠지만은 끝까지 들으시는 분은 분명히 이득이 되실 겁니다. 자, 결과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려면 어차피 차트를 보고 해야 되는 거니까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는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첫째, 요 라인에서는 저는 안 샀어요. 요 라인 이래 빠질 때도 안 샀습니다. 다시 치고 올라갈 때 안 샀어요. 저는 이게 왜 이렇게 보냐니까 이런 긴 양대 양봉이 나올 때는 반드시 텄니다. 이런 양봉이 요 때가 어느 때냐면 흑자 전환한다는 뉴스가 보도되고 그날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 재물을 제가 서두 없이 말 이전에 주식을 한 종목을 보면은 반드시 제가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 플러스 성장.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CEO의 경영 마인드. 그죠? 예. 제가 항상 이거는 어떤 종목을 사더라도 그거는 제가 체크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 이 회사의 재무 성장 삼성중공업의 요 당시 1월 31일 날 그 다음에 이 삼중의 CEO의 경영 마인드까지 체크를 다 했어요. 그래서 오케이. 그런데 안 샀습니다. 안 사고 한 2주를 봤어요. 2주를 쭉 이래 봤어요. 요 상태에서도 안 샀습니다. 흔들고 하길래 여기서부터 만약에 여기서 다시 한번 긴 양봉이 논다면은 이때 매수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빠지더라고요. 근데 요 상태가 5,700원, 800원, 5,600원에서 5,900원 사이가 계속 공방을 벌일 때입니다. 빠졌어요. 빠질 때 제가 언제 매집을 들어갈까? 여기에 반이 빠졌을 때입니다.
요 긴 양봉에 많이 빠졌을 때 딱 여기 5,500원대에서 제가 계속 이거 매수하세요. 앞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샀을 때 빠졌습니다. 그죠? 계속 빠졌어요. 그러면 제가 5,550원에 5,540원에 제가 매입을 했어요. 이 주식을. 그러면 거기서 100분율로 100으로 따졌을 때 현금 50%만 여기다 투입을 합니다. 5,540원에 제가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의 50%를 현금으로 투입을 해요. 그러면 아직 제가 현금이 50이 남아 있습니다. 뭐를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자, 그런데 빠져요. 얼마까지? 요날 제가 산 날 5,540원에서 샀을 때 요날 더 빠졌습니다. 한 100원, 150원, 한 3% 빠졌어요. 자, 3% 빠졌을 때 그날 3%의 정가에 제가 산 매집한 가격에서 하루나 이틀 동안에 3% 이상이 빠지는 그 다음 날에 돌아서지 않는다면 주가가 3%가 빠졌을 때 저는 신용으로 삽니다. 신용으로. 현금 안 써요. 신용으로. 또 신용은 제가 쓸 수 있는 신용의 마인드를 정해요. 50%. 똑같은 수량을. 그러면 신용으로 사요. 그러면 신용을 쓸 수 있는 데서 50%만 삽니다. 또 빠져요. 얼마? 3%에서 항상 기준점을 3%에서 5% 사이로 보고 그거는 알아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최대 3%, 최대 3%, 최소 3%, 최대 5%. 또 사요. 얼마를 사냐면 20%를 또 사요. 얼마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5,540원에서 5% 빠지면 250원. 그죠? 그러면 5,250원대에서 다시 30%를 또 삽니다. 또 빠졌어요. 완전히 꺼서 또 빠졌어요. 결과론적으로 빠지면 5,000원대에서 5,000원이 무너지는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5,200원대에서 5, 25, 3, 5% 빠지면 5,000원이 무너집니다. 만약에 5%이 무너진다면 풀베팅 들어갑니다. 풀베팅. 자, 그러면 현재 요 기간이 제가 생각했던 3월 4일부터 아직 한 달이 안 됐어요. 그죠? 한 달이. 그러면은 풀베팅을 저는 지금 매수 다 했습니다. 매수를 다 한 상태에서 신용을 풀로 썼어요. 그러면 두 가지 방안이 있어요. 그죠? 신용을 풀로 썼는데 아직 기간은 한 달이 안 됐습니다. 자, 더 밑으로 더 빠질 수도 있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자, 빠졌을 때 담보 비율이 걸립니다. 5천원 무너져 더 빠져가 내려갔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현금 50%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로 담보 비율을 맞춰줘요. 모질할 때마다 그 현금 50%가 담보 비율을 맞춰서 나갑니다. 최악의 경우. 그 다음 최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5천원대에서 신용을 사고 3% 5% 정도 빠질 때마다 20% 30% 50% 사놨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터닝으로 거꾸로 봤을 때 이 지점을 요 지점으로 볼게요. 요래 올라가게 된다면 신용을 수익을 보면서 정리해가면서 올라가겠죠. 그죠? 바닥 5천에서부터 쭉쭉쭉 만약에 이렇게 올라간다면 밑에서부터 신용된 거를 정리를 해가면서 올라가겠죠. 그죠? 자, 그리고 제가 산 주가에서 더 올라가길 때 제 현금 수익분까지 정리하고 나오는 게 제 매매 기법입니다. 그러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첫째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다시 돌아가서 종목을 선정을 할 때 재물을 보고 성장을 보고 경영 마인드를 봐요. 제가 이 삼성중공업 방송 중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이유는 재물은 안 좋지만 흑자 전환에 나는 가장 호재를 저는 알고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주식이든 간에 어떤 종목이든 적자 경영을 하다가 십몇 년 동안 흑자 전환하면은 이게 보셨잖아요. 그때 1분기를 저는 보고 들어갔지만 1분기 2분기에 흑자 전환한다면 벌써 1분기 말부터 시작합니다. 주가. 그래서 저는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려갔다 해도 아직 현금이 남아있고, 그죠? 비율 맞춰주면 되고, 올라가면은 바닥에서부터 샀던 신용부터 정리해가면서 수익 보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을 최소 한 달, 최대 3개월, 그거까지 이 종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삼성중공업은 저는 된다는 판단을 썼기 때문에. 자, 제 매매 기법을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저는 두산 인프라코어가 제가 지금 아직도 4, 5만 주 거의 들고 있어도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에서 돈 많이 벌어 먹었어요. 지금 올해도. 저는 그 방법 씁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은 다시 한번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그러나 반드시 그 종목은 있잖아요. 어떤 투기를 하는데 들어가서 그 매매 기법을 쓰면은 개망할 가능성이 99%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재물을 보세요. 성장을 보고, 성장이라는 게 뭐냐, 향후입니다. 향후. 그 다음에 경영자 마인드를 반드시 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들이 맞을 때가 있고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팬데믹이 온다든지, 아니면 미국의 나스닥이 미국에서 뭐가 요번에 최근 같은 경우에 우크라이나 침공한다든지, 그죠? 그러나 그것도 길게 안 갑니다. 그래봤자 제가 아까 1개월에서 3개월 그랬죠. 그 사이에 쇼부 나요. 그리고 그걸 대비해서 현금 50%를 항상 안 쓰고 참아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아예 그냥 모니터 옆에다가 딱 붙여놓고 해야 돼요. 거기에서 더 욕심을 내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 매매 기법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까지 큰 실수가 없었네요. 물론 오버페이스를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확실히 들었을 때 그때 사실 저는 불안해해요. 솔직히. 그러나 가능하면은 저도 이렇게 오래 주식을 했지만은 안 하려고 참 노력 많이 합니다. 자제를. 근데 방금 제가 설명드린 어떤 그런 매매 기법을 하시는 거는 제 아는 후배들한테는 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식으로. 걱정하지 마고 써라고. 단 종목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 그거는 분명히 아셔야 된다. 댓글에 대한 설명이 세세하게 되는가는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마음속으로도 테스트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예. 자, 그리고 호텔신라 8만원이 매물대예요. 8만원.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8만원이 매물대입니다. 거의 24%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8만원만 한번 뚫고 올라가 준다면 그때부터 이만큼 지금 올라간 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올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 8만원대 요 매물대를 넘었어야 됩니다. 오늘도 지금 추라이 하다가 어떻게 밀렸는데, 이제 이 호텔신라도 이게 지금 이만큼 올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면세점 이제 확정돼 버리고 봄에 중국 단체 여행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그렇죠, 내려갈 이유가 없는 주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분위기상. 예. 그러니 한번 관망을 해보시고 혹시 조금 흔들리가 내려오면은 이것도 매수 타이밍입니다. 자, 현재 나스닥이 오늘 또 많이 오르네요. 오늘 거의 지금 선물이 1.5% 올라서 제법 모르고 있네요.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뭐 1.45 4포인트 진짜 오르면 우리나라는 또 내일 한 내일은 오늘보다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자, 그때 우리 기계식 매매라도 양봉으로 돌아갈 것 같고, 내일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주가들이 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좀 많이 빠지거든요. 환율 빠지면은 삼성전자는 직격탄입니다. 땡큐입니다. 땡큐. 이유 없이 그냥 외인은 들어와요. 일단 삼성전자부터 때리셨는데, 왜 이유가 뭐냐니 주가 끌어올리려면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종합주가. 그래 놓고 선물 매입, 아니다, 현물 매입 선물 때리겠죠, 또. 그죠? 해먹기 워낙 좋은 우리나라 정치 환경이라서 어쩔 수가 없네요. 그렇게 돌아가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험 빨리 정리가 돼서 속보라도 한번 뜨는 속 시원한 뻥 뚫리는 그날을 위해 오늘도 좋은 꿈 꾸고 내일 아침 장 어떻게 될까요? 저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혹시나 또 궁금한 종목이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가능한 설명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내일 하루 마지막 날 종합주가 2450 한번 또 가나요? 내일 갈 수도 있겠네요. 끌기만 생긴다면은 그때 우리 주식들 두코, HMM, 삼중 5천원 들고 HMM 막 10% 한번 올라갑시다. 그냥 한 10% 치비라. 예? 정신 번쩍 들게. 자, 현대인프라코어는 내일 7,350원을 키핑해야 됩니다. 밀리면 안 됩니다. 내일 밀리면 좀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 7,350원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려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내려가면 안 돼요. 7,350원 키핑할 수 있는지 여기 관건이라는 거. 자, 그래 보시고, 자, 내일은 올라갈 수 있도록 제가 힘을 드리겠습니다. 가자, 가자. 감사합니다.